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애절 지도사를 양성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애절 지도사 양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절 지도사를 양성하시는데 서양 애절입니까? 동양 애절입니까? 동양 애절이라면 한자를 반드시 과목 속에 넣어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만 잘 알아도 애절 지도사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자가 뭐냐? 이겁니다. 조상에게 풍성하게 대하는 것, 풍성하게 재물을 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애자입니다. 이 애자를 잘 가르쳐야만 윗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왼쪽에는 보일시가 귀신의 뜻 아닙니까? 조상신,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풍성하게 돌아가신 분에게도 잘하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자는 조상신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보이라, 풍성하게 대접을 하라. 즉 제기후에 많은 아름다운 예쁜 곡식, 곡물을 얹어가지고 조상신에게 보이는 게 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자의 약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상신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상신에게 나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릎 꿇은 사람, 이것은 바짝 엎드린 사람, 그냥 이것은 그냥 꿇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상신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예의의 첫 번째고, 또 풍년이 들면, 풍년이 안 들어도 마찬가지죠. 조상신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라, 올려서 보여주는 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절 지도사는 그냥 그 몇십 시간 이것을 가지고 애절 지도사 양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한자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자는 마디절자입니다. 무슨 마디입니까? 어디에 생겼습니까? 마디가 대나무에 생겼죠. 대나무에 마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의 마디는 곧즉자, 굉장히 빨리 자란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나무의 이 마디는 곧 한마디씩 자라난다 하는 뜻이 바로 곧즉자가 된다. 곧 생긴다. 그런데 이것을 또 풀이하기는, 요거는 밥입니다. 흰 쌀밥. 밑에 있는 것은 숟가락. 그래서 이것을 쌀밥이 담겨 있고 숟가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소할 흡이라고 합니다. 고소할 흡. 그래서 고소한 쌀밥을 먹기 위해서, 요거는 병부절인데 이상하게 여기서 풀이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 먹기 위해서 나아간다. 바로 먹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곧즉. 그 다음에 의자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양양자입니다. 밑에 다른 글자가 와서 이 획이 물리니까 꼬리 없는 양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나의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나자죠. 나의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게 옳은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죠. 나의 양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자는 뭐냐? 이것은 손수, 창과자입니다. 내 손에 창을 쥐고 양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의로운 겁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내 있는 것 다 뺏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자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지 발음 필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자는 청렴할 염자도 됩니다. 청렴할 염. 또 쌀염자, 염가로 판다 할 때는 쌀염자도 됩니다. 자, 염자는 집안입니다. 집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겸할겸자입니다.
집안에 뭘 겸했겠습니까? 이것을 겸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요 한 대만 가지고 본다면, 요 두 개를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대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터진 가루알, 이것은 손의 뜻입니다. 벼를 손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대만 쓰면 잡을 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참 어려운 시기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신 이병철 회장의 이름이 바로 잡을병자입니다. 벼를 잡았어요. 벼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니까 겸할 겸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또 한 획을 줄였습니다. 하나, 둘, 이걸 줄였어요. 그래서 손을 하나만 해놨습니다. 손을 하나만 해놨어요. 벼가 많은데 한 손에 많은 것을 겸해 잡았다. 그래서 겸할 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벼가 많이 겸해 있어요. 그러니까 청렴한 사람이라야지 집안에 벼를 많이 쌓아두겠죠. 온통 낭비하는 집에서 어떻게 집안에 벼를 쌓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집집마다 벼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값이 싸지겠죠. 염가루 팔 수 있고 연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청렴했기 때문에 그렇다. 청렴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벼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겸자를 쓸 때 몇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것은 글자의 모양에 충실해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걸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글자 모양은 다 다른데, 약간 다른데 다 겸할 겸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자는 물러날 태자. 언제 물러납니까? 전쟁에 나갔다. 언제 물러나면 제일 명예스럽겠습니까? 이겁니다. 요때 물러나라는 겁니다. 요게 그칠 간, 머무를 간입니다. 딱 그쳤을 때 물러나라. 더 이상 전쟁을 해봤자 승산도 없다.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물러나면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칠 간자는 뭐냐?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사람의 눈동자가 딱 그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칠 간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동자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백성민자입니다. 이 백성민자는 참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한자입니다. 즉, 이런 도구로서 눈이 찔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이라고 할 때는 이는 뭐냐? 지배층. 민은 뭐냐? 민은 피지배층의 사람, 노예, 또 종,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목자를 써서 눈이 따가 눈알이 보이니까 여기 눈안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목자를 또 써가지고 여기에 눈알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눈꺼풀이 내려와서 잠을 잔다. 잠잘면자가 되죠. 요거는 눈알이 보인다. 눈안. 요거는 눈알이 안 보인다. 잠잔자. 잠잘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자를 생각을 하면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한자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염태, 이 절개와 의로움과 염치를 아는 것, 또 물러나는 것, 이것은 전폐비유하라. 전자는 이마 전자입니다. 참진자. 참진자 옆에 머리 혈자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머리혈. 요거는 밑에 털이 나 있는 것. 위에 털이 나 있는 것은 이것은 머리수. 과거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전자입니다. 넘어질 전자. 정수리 전자인데 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것을 생각하다가 넘어졌다, 엎어졌다, 뭐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자는 땅 이름 패자인데 폐현이라 할 때 이 패자가 됩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시장할 때 시자가 아니고 저자시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슬갑불이라고 합니다. 슬갑불. 슬갑이란 것은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를 탔을 때 무릎을 덮으라고 주는 담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 담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패자는 비올 패자, 비가 온다. 또 땅 이름 패자. 이 패자가 폐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폐현. 이 폐현이 누구의 고향 땅이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입니다. 유방의 고향이 폐현입니다. 이걸 보고 이 유방과 폐자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이 그 당시 진나라의 폭정에 못 이겨가지고 폐현에서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는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해진 기일 내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정해진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전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방이 이 비올 패자, 비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참 황제가 되는 정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땅 이름하고 이거하고 자기 운명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올 패자, 전패.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것도 넘어질 패자입니다. 넘어진다. 그리고 비자는 안일 비자. 대만에서는 이것을 비적 비자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비적 비자의 뜻이 있습니다. 비적이다. 아닌 것이 갖춰져 있어요. 이건 적적자, 도적적자죠. 비적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일비라고 새깁니다. 휴자는 이지러질 휴자. 이지러질 휴자는 이것은 범호 밑에 새 추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이름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이름 호.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어조사 우입니다. 어조사 우. 이 어조사 우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어조사 우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가 어조사 기운을 편다 하는 건데 이때 기운이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이지러질 휴, 이지러진다. 뭔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절이 염태, 절과 의와 염태 네 가지입니다. 절개, 의로움, 염치를 아는 것, 또 물러날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전패,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이그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항시 지녀야 되는 그 덕목입니다. 이것이 이지러진다. 어떤 비가 좀 더 온다. 또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이 염태는 전패 비유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한글 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바랄 뿐이지 실현하면 손해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한글 전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국어사전에서 낱말 풀이를 하는데 그 속에 괄호 속에 한자가 다 없어지면 없앨 수 있다면 그 정도 용기 있다면 한글 전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사기라는 단어가 한 19개 정도 나옵니다. 사전의 크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뭐 10개 나오는 데도 있고 20개 이상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자 보조 없이 어떻게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에서 한자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정말 독재자가 나온다면 한글 전용이 성공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자를 많이 알아서 또 젊은이들이 한자를 많이 알아서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